1978년도 아르헨티나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아 2조 예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간의 경기입니다. 전반전을 1대 0으로 장식하고 후반전에서 한 골을 허용했으나 경기 종료 4분을 남기고 박상인 선수와 최종덕 선수가 각각 한 골씩 더 넣어 3대 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국 승리의 주역이었던 최종덕. 70년대 한국 수비의 핵심, 중거리 슈터라도 유명했던 최종덕이 서산 시민구단을 지도하고 있다. 그는 왜 화려한 명성을 뒤로하고 서산에 내려온 것일까? 자, 자 내일 경기하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없어? 다 좋아? 어? 자 내일 저 마지막 경기인데 금년 시즌 마지막 경기 아니야? 좀 또 원정 경기고 가가지고 좀 망신 나가지 않도록 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본인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 하고 올 수 있도록 준비들. 자 오늘은 저 1시간 정도 해가지고 땀만 쭉 빼고 들어갈 테니까 자 5대2부터 시작해. 시민구단의 훈련을 위해 고등학교 운동장을 찾은 최 감독. 그는 선수들과 함께 이곳에 자주 온다. 시민구단의 전용 연습장이 없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선수들에게 체면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소가 아무려면 어떠랴. 공을 찰 수 있다는 건 늘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다. 아하. 아들 같은 선수들과 함께 공을 찰 때는 최 감독의 마음도 젊어진다. 마음보다 훌쩍 넘어선 나이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국가대표에 몸담았던 유명 선수로서 무명의 선수들을 지도하려면 참기 힘든 일도 많다. 다른 조보다 이렇게 빨리 끝나. 다른 조 하지도 않은데. 게으른 선수들에게 호통을 칠 법도 하지만 최 감독은 화를 내지 않는다. 감독님 같은 경우는 뭐랄까 좀 표현을 하자면은 좀 곰 같으세요. 곰 같으신데 때로는 선수들이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좀 엄하실 때는 좀 큰 소리 좀 치시고 막 이렇게 쌍소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보면은 너무 이렇게 순한 곰 마냥 그냥 양 마냥 이렇게 순하시니까 어쩔 때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여기 가서 같이. 어? 4명 저기 있잖아. 오늘 훈련은 시즌 마지막 경기에 대비한 실전 훈련이다. 아 승인이 있잖아 승인이 여기. 승인이까지. 하지만 워낙 선수의 수가 적다 보니 팀을 나누어 연습하기도 여의치 않다. 못해? 자, 알았어. 부상을 당했다는데 어쩔 것인가. 이때 한 무리의 선수들이 등장하는데 선수들이 많구나. 이들은 바로 이 그래. 학교의 축구팀이다. 그래, 열심히들 해. 인사를 받고 돌아서던 최 감독이 한마디 한다. 들어와서 해. 어디 이런 일이 한두 번인가. 평소에 주로 여기 이제 같이 쓰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여의치 않을 때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쓰고.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민구단 선수들이 운동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 타고 갈 구단의 버스가 없기 때문이다. 돌아갈 수단이라고는 개인 차량뿐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운 서산 시민구단이다. 최 감독 역시 돌아가지 않고 무엇인가 바라보고 있다. 실전 연습하고 있는 고등학교 선수들을 보고 있는 것이다. 16번 애들 게임 다 뛰었어? 예.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싶은 것은 모든 감독들의 바람이다. 하지만 가난한 구단의 최 감독에겐 그림이 떡이다.
서산 시민구단은 버려진 건물을 무료로 빌려 쓰고 있다. 현재 최 감독은 서산 시민구단의 구단주이자 감독이다. 직원이라야 고작 2명. 고등학교 팀만도 못한 초미니 구단인 셈이다. 시민구단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조차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최 감독은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어렵게 운영해 나가고 있다. 늦게 받으면은 언제든지 이제 떠날 수 있는 선수들이죠. 다행히 얼마 전 오메가 텐더라는 기업체에서 구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구단을 살릴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이다.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서산 시민구단. 최종덕 감독은 왜 이런 구단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처음에 여기 그 서산으로 내려올 적에는요, 한서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최초로 이제 축구 대학을 설립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한서대학교 측하고 시작을 했어요. 같이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뭐 IMF도 왔고 또 한서대학 측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좀 어렵다는 판단이 돼서 제가 나왔는데 92년도부터 이 지역에서 그 유소년 축구 교실을 했거든요. 근데 유소년 축구 교실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유소년 축구 교실만 하는 것보다는 성인들이 하는 축구 이런 경기를 서산 지역이나 뭐 이제 홍성도 마찬가지지만은 성인들이 하는 정식 경기를 관전한다는 거는 좀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은 그 저변 확대도 되고 또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의기투합해서 같이 만들었던 거죠. 1970년대 한국 축구계의 대표적인 선수였던 최종덕. 프로구단의 감독에서부터 방송사 해설위원까지 생생나고 수입도 많았던 직업을 마다하고 그가 서산에 정착한 것은 축구에 대한 그만의 열정 때문이었다. 옛날에 여기가 이제 아빠 운동할 적에는 그 아빠보다 한 20살 이렇게 된 할아버지들 있잖아. 그 할아버지들이 공차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 지금은 이제 최종덕의 공을 많이 고향은 안 치지만 서산시 옛날에는 해미면이다. 운동이 그가 축구밖에 축구를 없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운동장에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30명씩 40명씩 모여가지고 공차고 그랬었다고. 여기가 이게 교사가 아빠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사고 여기 이제 새로 이전해가지고 교사네 잔디실고 여기는 남아영 아빠 있을 때 김백상 선생님 계실 때 해미 초등학교는 축구로 유명했던 학교로 국가대표 3명, 청소년 대표 6명을 배출했다. 우승 많이 했는데 우승이 없네. 기록이 없네. 최종덕은 해미 초등학교에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축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최영락이도 성적 냈네. 아버지의 능력을 쏙 빼닮은 아이들. 기락이도 해미 초등학교의 축구 선수로 우승컵을 안았다. 우리 형락이는 뭐 축구 선수도 해야 되고 목사님도 해야 되는데 근데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러면은 뭐 공부도 잘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서 이제 잘해야 될 거잖아.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중학교 가서 또 이태영 감독 밑에서 열심히 할 거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서울로 축구 유학을 하고 지금도 싶어 했던 중앙고등학교 첫째 안 아들 보내준 거에 규락이. 뭐 섭섭하고 그런 거는 이제 남아 있는 건 없지? 규락이는 축구를 포기했다. 야. 지역에서 선수 생활을 할 것이 아니면 축구를 그만두라는 아버지 때문이었다. 저녁 무렵 최 감독이 선수들의 숙소에 들렀다. 예고 없는 방문이다. 세 사람만 뭐 보여주면 되네 내일. 응?
내일 시합을 앞둔 선수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찾은 것이다. 일제가 대학 다닐 적에는 네가 뭐 너 때문에 막 그냥 파란을 일으켰다며? 너 대학 다닐 적에 말이야. 너 때문에 파란을 일으켰다며 그러더라.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네 얘기 많이 하던데. 근데 아직까지는 나한테 와서는 아직 보여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보여줄 거라고 그러더라. 아주 서산 시민구단 선수들은 프로구단에서 소외된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부상과 방황으로 소외됐던 선수들. 넌그발 최 감독의 인간적인 매력에 이끌려 다시 모이게 됐다. 사살이 어느 정도 났어?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요. 나도 빨리 조인이라도 하려고요. 헬스장 다니면서 재활 훈련하고 보강 운동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금년이야 시즌 다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 시즌에도 이렇게 쉬면 안 되잖아. 서산 시민구단은 돈은 없어도 그들만의 따뜻한 마음으로 부족함을 채우고 있다. 오늘은 원정 경기를 떠나는 날. 선수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해야 될 구단 건물이 조용하기 그지없다. 늘 웃음 짓던 최종덕 감독의 얼굴에도 불안감이 역력하다. 출전 선수의 명단을 건네주는 최 감독. 이를 손에 받아준 안 코치 역시 밝은 표정은 아니다. 선수들을 실어 나를 버스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의 얼굴이 조금은 밝아지고 최 감독 역시 안도감을 비친다. 그거는 뭐 세월의 약이니까. 세월의 약이니까. 아이고. 친구들의 든든한 응원도 있겠다. 이제 최 감독의 얼굴에는 완연한 웃음이 번진다.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할 곳은 경기도 이천. 지금 출발하면 경기 시작 1시간 전에야 겨우 도착할 수 있다. 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선수들은 운동복으로 갈아입기에 바쁘다.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기 무섭게 최 감독의 작전 지시가 시작된다. 상대방이 이런 형태로 수비 내려와서 할 적에 수비가 넷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치면은 뭐 정상대로 마크해주면 되는데 이놈이 지금 올라와서 이런 형태로 쓴다고 할 적에는 얘가 좀 내려와서 마크를 이렇게 그러면 원톱이 되지. 진지한 표정의 선수들. 하지만 분주하게 온 탓에 선수들의 컨디션이 걱정된다. 오늘의 경기 상대는 이천 험멜팀이다. 서산 시민구단보다야 한 수 위지만 험멜은 최종덕 감독에게 간간히 고배를 마신 전력이 있다. 경기가 시작되자 서산 시민구단이 적극적인 경기를 펼치기 시작한다. 최 감독의 얼굴에도 여유가 묻어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천 험멜팀의 맹공이 시작됐다. 서둘러 오느라 여독이 풀리지 않았는지 엄연한 실력차 때문인지 서산 시민구단 선수들의 실수가 잦다. 결국 한 골을 허용하고 최 감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비록 오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내셔널리그 꼴찌로 결정돼 있지만 게임에 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속이 타는 일이다. 기가 꺾인 서산 시민구단 선수들이 맥을 못 추고 있다.
또 한 골을 내주고 말았다. 결과는 2대0. 하지만 경기에 진 감독답지 않게 최 감독 웃음을 짓고 있다. 경기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성품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를 떠나 다른 팀으로 간 선수들은 마음만은 버리지 않는다. 최 감독이 축구를 계속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저녁 7시. 길거리에서 최종덕 감독이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다. 꽤 오랜 시간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다. 선수들 샤워하러 들어가거든요. 모욕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식사하고 또 인솔해서 숙소까지 가서 딱 헤어져야 이제 집에 들어가죠. 목욕을 마친 선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최 감독은 식당에 들어선다. 오늘의 저녁 식사는 팀의 최고참 남은기 선수의 처갓집에서 내는 것이다. 최 감독의 주머니 사정을 알기 때문이다. 경기도 이천에서 서산으로 돌아오자마자 선수들이 짐을 꾸리고 있다. 시즌이 끝나 휴가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한 선수는 아무도 없다. 최 감독은 컴퓨터만 켠 어두운 방에서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몇 개월째 급료를 받지 못한 선수들의 명단을 보고 있는 것이다. 올 시즌은 게임에도 지고 구단의 운영에도 졌다. 직접적으로 프로팀이나 또 이제 실업팀으로부터 제의도 받았었어요. 뭐 감독직도 제의도 받고 순간적으로는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뭐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떠난다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이 다 그만두고 짐 싸가지고 이제 여기 서산을 떠나야 된다 하는 그런 선수들 본인들이 또 그렇게 느끼고 있고 행동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아, 이것도 내가 떠나면은 여러 사람이 다 축구를 떠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제 자신이 몇 번씩 그렇게 뭐 좀 마음의 갈등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고향 마을 서산에 영국의 맨체스터와 같은 축구팀을 만들고 싶은 최종덕 감독. 그가 서산 시민구단에 있는 한 쓰러졌던 구단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은 우리의 전통 현악기 가야금. 자연을 닮은 그 모습이 좋아 30여 년 외길을 걸어온 사람이 있다. 전통 가야금 제작만을 고집해온 악기장 김지수 씨가 그 주인공이다. 충남 공주시 의당면. 조용한 마을 한편 이곳에 악기장 김지수 씨가 살고 있다. 좁은 방 안에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런데 여느 가야금 소리와는 다르다. 30여 년 가야금을 만들어 온 악기장 김지수. 사실 그의 어릴 적 꿈은 장발의 기타리스트였다. 우리 동네에 이제 통기타 가수분이 한 분이 계셨었어요. 이제 그분이 기타를 하도 잘 치길래 그래서 야 소리가 좋다. 그래서 거기서 빠졌어요.
기타가 주었던 소년. 그룹 사운드를 결성해 대학가요제에 출전하고 싶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하지만 또다시 맺어진 현과의 인연. 세들어 살던 집에서 만난 집주인이 그의 두 번째 스승이 됐다. 바로 우리나라의 중요 무형문화재 악기장 고홍근 씨였다. 그가 빚는 가야금 소리에 20살의 김지수는 매료됐다. 거기에 더 맛을 느낀 것 같아요. 그 가야금 연주 소리에.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분 제자로 들어갔어요. 그래 이 국악기를 배우게 된 인연이 참 필연인 것 같아요. 우연으로 치기엔 너무나 기이했던 현과의 인연. 악기장 생활을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할 만한 장애물도 없었고 한마디로 잘 나가는 악기장이 축에 속했다. 일거리가 넘쳤고 부리는 직원도 2명. 제법 큰 돈도 만지면서 돈 버는 재미를 느껴갔다. 94, 5년, 6년도 이때 그때는 이제 각 학교마다 전부 다 이제 국악 쪽을 널리 이제 보급하려고 이제 국악기 구입도 좀 많이 늘고 학생들도 많이 이제 늘고 그래가지고 한때는 참 좋았었어요. 예, 혼자 한 1억 이상 올려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총 매출액이 한 1억 한 5천까지도 올려보고. 하지만 화려했던 시절이 길지는 않았다. 예고 없이 찾아온 IMF. 모두에게 다 힘든 시절이었다지만 그 누구보다 지수 씨에겐 모진 시간이었다. 잘 나가던 시절이었기에 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해 놓았는데 정작 팔리는 악기가 없으니 빚독촉이 이어졌고 직원들 월급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 이 길이 내 길인가 하는 의문과 회의감이 밀려왔다. 한때는 진짜 그만두려고 진짜 한두 달 동안 차로다가 진짜 여기저기 산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진짜 진짜 아니말로 진짜 머리 깎고 들어가려고까지도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마음을 못잡고 갈팡질팡 방황만 거듭하던 김지수 씨에게 공주에 살던 한 친구가 비어있는 마을회관을 소개시켜줬다. 새로운 마을회관이 들어서면서부터 자연히 발길이 끊긴 옛 마을회관. 낡을 대로 낡아 흉물스럽고 더 이상 아무런 구실을 못해 보이긴 했어도 어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인가. 급한 대로 손을 봐서 조그만 작업장을 마련하고 그렇게 버려졌던 길가 옆 옛 마을회관 자리에서 김 씨의 가야금 인생 제2장이 시작됐다.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리 바쁠 것 없는 시골 생활. 예전만큼의 화려함은 없어도 나름대로 지수 씨에겐 뿌듯한 변화가 있었다. 소리가 좋아 시작했던 악기장 생활. 문득 초심에서 너무나 멀리 와버린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시간에 쫓기고 아니면은 그 상품화 시켜서 이제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아무 생각 없이 작품을 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때는 상품을 만든다는 생각인데 그 시골 이제 조용한 데 들어와서 이제 조용하게 작업을 하니까 아무래도 악기 한 대가 나와도 더 소리 좋게 더 좀 이쁘게 그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돈 욕심 없이 여유 있게 제작에 임하다 보니 12연 가야금 속에 담겨있는 자연의 모습도 새롭게 발견됐다. 모든 명칭들이 전부 다 자연 쪽에 이렇게 명칭을 아마 다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 줄, 명주실로 본 요 줄부터도 12줄이잖아요. 그게 이제 뭐 12년이나 뭐 아니면 12달이나 이런 것들을 뜻하고요. 지금 줄을 올려놓은 요 안족이라는 거 있죠. 그것도 이제 이 줄을 튕겨서 이 오동나무 판에 전달하는 공명통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모양 자체도 지금 이제 그 기러기 발처럼 생겼다 그래서 기러기 한자에다 발족자 써서 그다음에 뒤에도 여기 이제 뒤 위에 쪽에 달 초승달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또 해를 상징하고 여기는 또 구름을 상징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조상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그 거기에 뜻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 깊은 뜻이 무언가 그런 것도 아마 더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옛 소리를 모르고는 새로운 소리도 없을 것이라는 악기장 김지수. 옛 장인의 소리를 따라잡고자 하는 그의 욕심은 가야금 제작의 첫 단계,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울림통의 뒷판으로 쓰이는 밤나무는 지수 씨의 욕심 때문에 5년을 기다려왔다.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한 칸 한 칸 다 싸가지고 바람 잘 통하게 해야 돼요. 통하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한 4년에서 5년을 말려줘야 이 나무에서 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요. 이거는 응달에서 말려야 돼요. 응달에서 바람 잘 통하는 데서. 그래야 나무가 나중에 악기를 만들어 놨을 때 뒤틀림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소리도 맑게 나요. 울림통의 앞면으로 쓰이는 오동나무도 기다림은 마찬가지. 제대로 건조되지 않은 나무엔 대팻날이 들지 않고 악기를 만든 후에도 남는 건 둔탁한 쇳소리뿐이다. 훌륭한 재료는 대패가 먼저 알아보는 법. 5년 묵은 오동나무에 살 빼는 소리가 경쾌하다. 웬만한 것은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시대. 하지만 지수 씨의 작업장에서 모타 소리를 듣긴 쉽지 않다. 나무 한 올 한 올을 정직하게 깎아내는 몇 개의 대패와 끌이 전부다. 줄을 받쳐주는 베개 역할을 한다 해 이름 붙여진 현침. 현의 울림과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이 역시 기계에 맡겨둘 순 없다. 서민들 사는 모습 마냥 투박함이 느껴지는 그 거친 단면에서 친근한 사람 냄새가 기계적으로 나온 느껴진다. 것들은 전부 다 이 둘레가 똑같기 때문에 10개면 10개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악기마다 조금씩 깎으면서 틀린 부분을 보완을 못 해줘요. 수작업으로 하는 것들은 이 부분들이나 요 틈새 같은 데를 다 잡아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래야 소리가 맑은 소리가 나와요. 얼핏 보기에 소리와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칠 작업. 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의 고집은 그치질 않는다. 라카와 같이 한 번만 칠하고 나면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는 편리한 제품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눈속임 쓰지 않고 자연의 색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고된 반복의 과정이 필요하다. 칠한 것이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애써 칠한 것을 도로 사포로 온지른다. 한 번 칠하고 말 수도 있는 것이 칠하고 문지르는 과정만 4-5번. 그가 제작하는 가야금에는 편리함이 통하지 않는가 보다. 지금 낙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칠하고 뭐 이런 건 손쉽겠지만 이제 그분들이 칠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칠하는 거 하고는 이제 그 정신 자체가 틀려요. 정신 자체가 틀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칠들은 지금 이제 빨리 하기 위해 전통을 고수해 간다고 하면 흔히들 폼나고 멋진 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선 반드시 어떤 이의 도움과 희생이 필요하다. 지수 씨에게 그런 존재는 바로 가족이다. 지수 씨 아내 여진화 씨. 그녀는 요즘 이웃의 식당 일을 돕고 있다. 가야금을 만든다고 하면 꽤 괜찮은 돈벌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지만 10여 년 전 마을 회관에 자리 잡을 때 빌렸었던 900여만 원을 아직 털지 못한 상태다. 이쯤 되면 장사 수완 없는 고집쟁이 남편이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아니요. 전 불만 없어요.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또 전통적인 걸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마 알아줄 거다. 남들처럼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또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 물건도 하자도 없고. 소리에 대한 열정을 모르고 만난 것도 아니라는 여진화 씨. 남편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란다. 부창부수가 따로 없다. 여든을 바라보는 아버지 김의경 씨도 한 몫을 해낸다. 아니 2대만 하세요. 그냥 2대만. 내일 또 피죠 뭐.
요거 일단 2대를 끝내야 되니까. 그럼 너무 울림통에 남아있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인두가 달구어졌다. 달아가지고 가야금의 몸체가 될 울림통의 인두가 그슬려지면 숨어있던 잡벌레나 나무 진액이 빠져나오는데 부식을 방지하는 동시에 자연스런 무늬결도 살린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두의 온도 조절. 아차 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그동안 공들여왔던 작업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온도 조절의 달인은 지수 씨가 아니라 아버지 의경 씨다. 이 쇠가 많이 달궈져서 새빨갛게 되거나 아니면 온도가 높아지면 저 떡쇠가 녹아버려요. 그냥 녹으면은 저 면이 꺼끌꺼끌하고 이렇게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온도 조절을 하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 온도 조절을 잘 하셔요. 이제 옛날서부터 해왔던 거라. 김의경 씨는 목수일을 했었다. 이젠 고인이 된 아버지, 즉 지수 씨의 할아버지도 목수였다. 가야금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다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중도 포기했던 사건도 이들 두 분이 지닌 공통점이다. 그런 자신들에 비해 제가 뜻한 길 묵묵히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이 뿌듯하기만 하다. 아버님보다 아드님이 훨씬 낫다. 아유 그러네. 그거는 몇 배 이상이죠 뭐. 아버지의 너터루스 너머로 노을이 짙어져 간다. 다음 날 지수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여보세요. 그래서 그냥 갔어? 그러면 어떡하냐? 그럼 아빠 가야지 뭐 어떻게. 그럼 거기서 기다려. 저 아빠 저 카브 꺾어지는 데 있지 왜? 그 사거리 큰 사거리. 청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딸아이가 오랜만에 집에 들를 모양인데 하루에 2번이는 버스를 놓쳤으니 얼른 모시러 오라는 분부다. 외동딸 수연이의 전공은 국악, 게다가 가야금이다. 피는 속일 수 없었던 걸까.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야금 연주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라. 짧은 생각에 자신이 가야금을 만들고 있으니 일단 악기값은 벌겠구나 싶었다. 자신이 만든 가야금을 연주하는 딸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도 흐뭇한 일이었다. 하지만 너무 단순한 생각이었다. 레슨비만 한 150만 원 정도씩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레슨비만 그렇고 또 자체 이제 해야지, 등록금 또 들어가야지, 연주회 다 다녀야지. 이제 그걸 다 보고 배워야 되니까. 많이 기다렸지? 자, 밥은? 어? 늦은 아침을 때우러 부녀가 고깃집을 찾았다. 친구들하고 같이. 남의 자식 부모처럼 욕심껏 뒷바라지 한번 해보고도 싶은데 가야금에 대해선 자신만큼 아는 사람도 드물 텐데 정작 가야금 연주하는 딸에게 넉넉한 힘이 돼주지 못해 속이 쓰리다. 일찍 왔어? 완성된 가야금의 최종 평가는 연주자인 딸의 목. 어제 나온 건데 어때? 네, 모양은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괜히 나중에 이제 소리가 문제지. 가야금 산조 중 가장 느린 가락 진양조로 소리를 점검하겠단다. 가야코 인생 30년 지수시라 할지라도 연주하는 딸 앞에서는 작아지기 마련. 이게 좀 길들이면 괜찮겠지? 그래도 다행이네. 다행히 오늘은 합격점을 받았다.
수리에 대한 지수 씨의 열정과 가족들의 뒷받침이 더해져 비로소 가족이 함께 빚은 가야금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4대가 이어온 가야금 소리 때문에 가족은 든든한 후원자인 동시에 냉정한 평가자이기도 하다.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제 뭐 아버님이 또 옆에서 직접 만드는 거를 보고 계시고 그거를 또 저희 딸한테 또 평가를 또 받아야 되니까 2중, 3중으로 부담은 느껴져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잘 악기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해도 섣불리 할 수 없고. 다음 날 아침 지수 씨가 일찍 집을 나섰다. 마음에 드는 좋은 재료를 구입할 형편이 아직은 못 되지만 이렇게라도 산을 뒤지며 눈도장 찍는 재미라도 있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그를 명장이라고 말한다. 당연히 그가 만드는 가야금은 명품이라고 치켜 세우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지수 씨는 아직 그런 부름이 어색하다. 아직 욕심이에요. 욕심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앞으로 만든 악기들이 연주자들이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그 가야금 연주를 했을 때 좋은 소리가 난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시고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고 할 때 그때가 이제 제가 최고 기쁠 때겠죠. 이제 그리고 그게 이제 바람이겠죠. 30여 년 가야꼬 인생. 거창한 불림보다는 쓸만한 소리를 만드는 악기장이로 기억되고 싶다. 참새 나오라 참새. 그 호수에 철새들은 많이 왔는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간으로 섭지 참새, 여기는 간으로 섭지 참새. 오리떼가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새가 좋아 촬영을 해온 지 20여 년. 그의 눈에 비친 자연은 생명의 경이로움만이 살아 숨쉬는 낙원은 아니었다. 맞아. 요즘 그는 새집 만들기에 열중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전시 동구 성남동의 조그마한 의원.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이 TV 화면을 열심히 보고 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그건 다름 아닌 새에 대한 영상물. 이 병원 원장이 만든 것이다. 이곳의 원장은 윤대호 씨. 국내에선 보기 드문 레이저 미용 치료 의사다. 이 병원을 찾는 이들은 윤 원장을 새 박사라고 부른다. 새에 대해 물으면 모르는 게 없기 때문이다. 진료실 안에 조류 생태 도감까지 갖추고 있다. 윤 원장의 새에 대한 관심은 병원 곳곳에 스며 있다. 하지만 실내를 장식한 새에 관한 조형물 중엔 살아있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다. 취미로 자연을 이제 촬영을 하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를 박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목각을 했든지 뭐 이렇게 이런 걸로 모형을 갖다 놓고 즐기고 있습니다. 윤 원장이 조류 생태 촬영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곳은 비디오 편집실이다. 카메라를 든 윤대호 씨의 대형 사진 밑에는 방송국에서나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가 있다. 윤대호 씨가 지난 20여 년간 야생 조류를 촬영한 테이프만 해도 1000여 개, 국내 최초로 발견한 새도 많다. 국내 조류학계에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은 희귀새인 일명 노랑머리 할미새 한 마리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윤대호 씨가 제주도에서 발견한 노랑머리 할미새.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을 정도로 몸놀림이 날렵하다. 국내 처음으로 발견해 학술원에서 이름까지 만들어준 귀한 새로 머리 전체가 노란 것이 특색이다.
논에서 실지렁이를 잡아먹고 있는 장다리 물대새 역시 지난 96년 서산 간척지에서 국내 처음으로 촬영했다. 학자들도 찾기 어려웠던 희귀한 새를 촬영하다 보니 윤대호 씨는 조류학계에서도 알아주는 전문가가 됐다. 어릴 적부터 새를 좋아했던 윤대호 씨는 사실 수의사가 꿈이었다. 우리 할머님이 장소는 집안을 지켜야 되는 게 의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인 줄 알고 장소는 의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되고 나서 이제 취미 생활로 뭐 이제 여유로워지니까 조금 시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취미로 한 게 이제 비디오예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어릴 때부터 새를 키우고 이래가지고 새가 그렇게 좋아, 자연이. 그래서 이제 새만 찍다가 보니까 제일 먼저 이제 백로만 찍고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한 340종 새를 전체를 다 찍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였던 천수만 간월호. 윤대호 씨 부부는 매년 이곳을 찾는다. 굉장히 많네요. 한꺼번에 다 이동하는 게 사실 아니라 스피드 광이었던 대충 그가 조금 새 남아있지. 촬영가가 된 것은 아내 아주 덕분이다. 보기 좋네. 보기 좋다. 응. 이야, 아주 멋져. 깃털을 보듬어주는 모습이 마치 한 쌍의 부부인 듯 싶은 노랑부리 저새. 주걱같이 생긴 부리 끝이 노란색을 띠고 있다. 윤대호 씨가 50여 마리나 군락을 이룬 모습을 촬영한 새이기도 하다. 윤대호 씨 부부는 늘 함께 촬영을 다닌다. 회색이야. 하지만 좋은 자리는 늘 윤대호 씨의 차지다. 아, 좋다. 민물 도요새의 화려한 비상이 시작됐다. 아내는 촬영 준비가 되지도 않았건만 남편은 연신 흥겨운 소리를 읊조린다.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어이구 좋다. 이거 좋다. 제가 먼저 그 전에 한번 설치했다가 새를 한번 날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혼나가지고 지금 아예 속편하게 먼저 찍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설치해가지고 찍어요. 감이 돈다 이러면 철새들 먹이 주기는 전혀 안 하니까. 슬그머니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아내. 순간 포착을 해야 좋은 사진을 잡을 수 있는 그녀에게 수다쟁이 남편은 방해꾼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갑자기 오리떼가 날아오르기 시작한다.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다행히도 자신 때문이 아니다. 독수리와 매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남편과 떨어져 자리를 잡은 아내, 뭔가를 발견한 눈치다. 심상치 않은 고니의 모습, 비상이 시작됐다.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다. 조숙기 씨는 매년 전국대회 나가 입상을 해온 실력가다. 어디? 윤대호 씨는 매번 아내가 자리 잡은 곳을 욕심낸다. 새오리 비슷한데? 새오리 같아? 하지만 조금 아쉬워도 이따 이제는 잘못했네. 어쩔 도리가 없다. 못 날릴 것 같은데? 뭐 이게 좋은 장면이 있으면 비디오를 먼저 담으려고 이제 막 먼저 찍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근데 이제 사진은 이제 찍다 말고 어디로 도망가고 이러니까 내중에는 부부가 뚝 떨어져 있으니까 옛날에는 서로 이제 워키토키를 사가지고 하나는 주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뭐 겨울 새들은 같이 앉아서 찍어도 바로 그 앞에 있으니까 나르지 않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여름에 이제 번식기에는 새들이 둥지 안에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게 찍기가 이제 사진이 제일 아기자기하고 재미있고 또 이제 이런 새들이 살아가는 얘기를 자꾸 우리가 보고 느끼니까 두 부부가 이게 같이 정겹게 있어도 살아가는 새들을 굉장히 엿보는데 정겹고 다툼이 뭐 있을 싸울 일이 리 별로 없다. 없어요, 저희 부부는 맨날. 윤대호 씨 부부는 귀한 새를 발견하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눈다. 뭐가 있어? 아니, 우리나라에 황오리도 많이 없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저 뒤에 뒤에 그 황홀이야? 한 몇십 마리. 오렌지색이 도는 갈색 몸통에 흰 날개 깃털을 가진 황오리. 해안 간척지인 서산에 무척 많았지만 지금은 귀한 새가 됐다.
마리 정도 막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뭐 이게 서산에도 뭐 몇백 마리 정도 오고 서산도 지금은 어떨 때는 황홀이 안 보이고 좀 많았잖아요. 아주 이제 귀한 새가 돼서 이제 점차 황오리만 귀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꾸 이제 개체수가 줄어. 이쪽에 지금도 서산 보면 뭐 약 한 10분의 1? 어디? 해안 간척지에 서식하는 혹부리 오리. 서산 간척지에는 수백 마리씩 날아왔으나 지금은 촬영하기조차 힘든 새가 됐다. 아이고, 우리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게 우리가 여기 왔을 때는 막 여기에 가창오리부터 해가지고 응? 물반 세반 없는 게 어디 있어? 뭐 물반 세반 전부 다 오리들이 막 잔뜩 써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농약 때문인지 오염 때문인지 뭐 거의 새를 구경하기가 어려우니까 저 위에만 조금 있고 여기는 거의 없는 거야. 예. 저런 어부들이 그냥 고기도 쌍거리로 그냥 싹쓸이를 해버리지 뭐 먹을 게 없는 거야. 여기 먹을 게 없고 농약을 계속 뿌리고 그런 게 뭐 먹이 살살이 다 깨지고 이러니까 새들이 그렇게 많이 오던 텃밭이었는데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야. 오늘의 새 촬영에서는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아내. 하지만 남편 윤대호 씨는 아내에게 한마디 한다. 자, 그러면 군산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이제 어떤가. 금강 하구원은 국내 3대 철새 도래지 중에 하나다. 인근의 넓은 호남평야는 새들이 먹이를 먹고 호수에서 쉬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많은 새들이 찾아온다. 올해도 겨울의 진객인 가창오리가 많이 찾아왔다. 새를 촬영하러 먼 길을 달려온 윤대호 씨 부부. 갈대숲에서 잠시 망중한을 즐기고 있다. 한 잔 먹고 이제 푹 쉬었다가 이제 가자고. 근무하는 걸 한번 보고 가자고. 우유 한 잔으로 때우는 점심 식사. 하지만 이때가 유일한 부부만의 시간이다. 갑자기 망원경을 치켜든 윤대호 씨. 무엇인가 발견한 모습이다. 후젓한 갈대숲 속에서 가창오리 한 마리가 목욕 중이다. 녀석은 물이 지어 쉬는 습성을 가졌는데 외톨이가 돼 떨어져 나온 것이다. 가창오리는 주로 낮에 잠을 잔다. 하지만 이 녀석들은 잠을 자지 않고 헤매다 무리와 떨어진 모양이다. 윤대호 씨가 금강 하구원을 찾을 때마다 들리는 군산 조류 관찰소. 길 잃고 부상당했던 가창오리가 잘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깃털을 자랑하던 녀석은 1년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보리로 변했다. 금강 하구원은 가창오리의 군무를 촬영하기엔 최고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촬영 준비에 바쁜 윤대호 씨. 아내는 끼니를 걸은 남편을 위해 무언가를 사들고 온다. 잘 됐네. 응? 당신도 하나 먹고 하라고. 가창오리를 촬영하는 것은 지리한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래도 그게 맛있어. 잠을 자던 녀석들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조용히 쉬던 녀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호수를 떠나기 위한 이동이 시작됐다. 금강대교 위 하늘이 분홍색으로 물들며 가창오리 떼가 저공 비행을 시작하고 있다. 마치 정면 충돌할 듯 하지만 녀석들은 비행의 선수다.
점과 점 사이의 좁은 공간을 파고들어 거대한 생명체를 만들어간다. 충북 옥천에 있는 조그마한 야산 중턱. 요즘 윤대호 씨 부부는 이곳에 새들의 쉼터를 만드는데 재미를 붙이고 있다. 이걸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새가 이제 작은 거 새는 결심만 갖다 주려고 그랬더니 아니야. 겹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잡곡, 오곡이지 이게. 놓으면 먹는데 먹이통을 2개를 심는 게 이거 하나 하면 예를 들어서 큰 새나 힘이 좋은 새가 있으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요 옆에 있으면 요런 새가 이제 옆에 오는 거야. 또 우리가 겨울 되면 이거 봐요. 이게 나무가 다 없어지잖아, 잎사귀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조로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새들이 이제 과일이나 이런 게 있는 줄 아는 거야. 빨간색을 보면 멀리서 야, 여기 과일이 달려있다. 이거 온단 말이야. 가짜라도 부르는 거야. 그래서 먹이가 있으니까 이걸 먹고 가는 거야. 새들을 먹이로 유실수인 꽃 사과나무까지 심었다. 아예 이곳에 새들의 휴양지를 만들 심산이다. 양식 이게. 그래서 사람이 과일을 먹듯이 이런 것도 이게 보면 이게 달짝지근하게 과일이 이게 홍시가 얼으면 되듯이 여기 이제 달짝지근하거든 이렇게. 예? 홍시 사과 익듯이. 그래서 실제로 먹어보면은 새콤하고 맛이 있어요. 드셔보세요. 고기 이름도 다 모르겠네. 아이고 이거 한 10가지 10가지 정도가 돼요. 예. 금강에서 민물고기까지 잡아왔다. 물새들의 먹이로 쓰기 위한 것이다. 오래 살게. 이야, 멋있다. 이곳은 물고기가 없던 계곡이었다. 과연 윤대호 씨의 바람대로 물새들이 이 계곡을 찾아올까? 숲속 나뭇가지에는 새집까지 만들어 놓았다. 텃새들을 위한 보금자리인 것이다. 딛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자연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 중에 우리 손가락만한 크기죠. 이게 자연 원래 오리지널로 지어놓은 집이에요. 이게. 이 새 집은 인근에 벌어졌던 것을 윤대호 씨가 옮겨놓은 것이다. 자연스럽게 보입니까? 자연스러워 보여? 그냥 둥지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스럽잖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풀이 있는 것 같고, 그 디귿자 못 하나만 더 줘. 저쪽에도 하나만 더 봐가지고 가자고. 이렇게 놓으면 이제 다치지도 않고. 요거는 이제 따먹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요거는 이거는 이렇게 물기가 나와야 따먹는데 너무 건조한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먹을 수 있게. 넣어놓으면 다 먹어 자기네들이. 알아서 먹는 거지 그걸 뭐. 새들을 엿보길 20여 년. 윤대호 씨 부부는 새들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얻었다. 하지만 이제는 얻은 것을 돌려주려 한다. 비록 서툰 솜씨로 만드는 보금자리지만 윤대호 씨의 정성에 감복한다면 새들은 머지않아 둥지를 틀 것이다.